네, 안녕하세요. 신갈랩입니다. 저는 오늘 암과 동행하는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암에서 낫기 위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역설적으로 들리죠. 근데 암 걸리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암에서 살아남을까 하는데 초미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암에서 낫고 싶다고 암에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이 뒷받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력이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종양은 없어졌는데 암 환자가 죽었다. 이런 우픈 현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암 환자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암과 동행하는 데서 훨씬 더 저는 삶의 질도 낮고 또는 뭐냐 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정신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암 환자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언제 우리가 암 환자인 걸 기억해야 되냐 하면 암 환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것. 저는 암 환자가 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라면 같은 거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콜라, 사이다, 커피 이런 거 아예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치킨, 쥐가 치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백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달 음식으로서의 치킨집에서 먹는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암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암 환자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 암 환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기도 힘들고 활력이 넘치지 않겠죠. 그 나머지는 내가 암 환자인지 아닌지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또는 나에게 관심과 흥미가 있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암 환자가 되면,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지, 또는 뭐냐면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것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엔돌핀이 도는 일은 하고 아드레날린이 도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은 하면 엔돌핀이 돌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기 싫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돌겠죠. 저는 암 환자의 권세를 가지고요, 어떤 건 내가 약간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나한테 긍지를 심어주고 나를 활력 있게 해주고 내 삶을 몰입하게 해주는 일이면 조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것은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암 환자의 이름으로, 암 환자의 빌미로 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 그러고 약속도 째버리고 왜? 암 환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키기 곤란하다 그러는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격려를 받고 활력이 돌고 기쁨이 되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당분간 규범에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 조절을, 또는 나의 분위기, 기분을 위해서 안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신중하지만 심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사에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심각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보십시오, 있잖아요. 막 농구 선수들이 저 멀리에서 3점 슛을 팍팍 쏘는 사람도 자유투 2점 던지는 거에 종종 실수하는 걸 많이 볼 겁니다. 저 멀리에서도 막 3점 슛을 팍팍 넣는 사람이 왜 자유투 아무도 방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방해를 뚫고 탁 던지면 들어가는데 자유투를 던지는데 의외로 실수가 많죠. 이유는 뭐냐면 제약이 없고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니까 그래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심각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유머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기를 릴렉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에서 극복하고 승리를 하려면 내가 철저히 소비자가 되고 수동적이 되는 일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대부분 환자를 객체화시키고 수동적이 되게 만들죠. 그죠? 환자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서 환자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 절망의 문화가 환자로 하여금 더 숨막히고 답답하게 여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암 걸렸을 때 어떤 좋은 침 잘 놓고 나름 신실한 한의사가 제 옆에서 한 3개월 같이 살면서 침 넣고 뜸 떠주면서 제가 암을 극복한 걸 도와주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의료 처치를 받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 소비될 것 같냐? 한 6시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의는 감사하지만 안 하겠다고, 그분이 무료로 섬겨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루 6시간 침 맞고 뜸 떠라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의존적으로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올라갈지 내 생기가 돌지 활력이 넘칠지 생각할 때 저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차라리 뭐냐면 내가 그 6시간 동안 산으로 다니면서 걷고 야호라도 외치고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열을 주입시키는 것도 주열기라는 도구를 써서 열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온열 치료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일까 생각하면 저는 주열기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주도적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저는 두 가지 중에서 나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택하고 수동적이 되는 것을 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자들은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러 가서 스트레스 받고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검사 결과 보고 나서 또 스트레스 받거나 또 검사 결과가 좀 좋아졌다 그러면 막 그냥 해빌짝하고 방심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검사 결과에 조금 나빠지고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막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웃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내가 일희일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을 좀 더 진정성 있고 겸비하고 또 성숙하게 살았으면 좀 웃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자숙하는 그런 일비는 필요하지만 그러한 몸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암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일희일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스로 언제까지 낫기를 원하는 마감을 설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암과 동행하면서 첫 몇 년 동안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찬바람이 부는 10월달 정도 11월 되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물론 제가 가을을 타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서 아씨 내년에도 암 환자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 보고 언제까지 빨리 나라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빨리 나고 싶어 하고 자기 스스로 데드라인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금발봐서 죽어요. 근데 협상의 3요소가 있죠. 그죠? 힘과 정보와 시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생명에 있어서도 저는 내 스스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금발봐서 죽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까지나 나는 암과 동행해도 아무 상관없다.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효율적인 시간이 되게 만들면 되지 라는 느긋한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낫기를 원하는 마감을 설정하고 자기를 닥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효율, 효과,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과정에서 매일 뭐가 맞나 뭐가 틀리냐 이게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아주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 살았죠. 살고 또 그렇게 사회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옳고 그름과 효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늘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비난할 사람이 생기고 지적할 상황들이 생기고 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진정한 풍성함 속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이나 효과 효율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그러고 있죠.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만큼 뭐냐면 자기를 덜 힘들게 하고 면역력을 그만큼 떨어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 말기암 환자인데 내가 뭘 누구를 도와?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 도울 정신적, 육체적 스태미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못 도울 만큼 연약하고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심리적 중증질환자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할 수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전 11층에 사는데요. 제 표정이 좀 어둡죠? 사실 제가 말기암 환자라서 그런데요. 양해해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분이 지랄하고 앉았다. 지금 뭐 마음 걸리는 게 뭐 요새 또 내 자랑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나에게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돼서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암 걸려 있으니까 꼭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뭐냐 하면 집 밖에 나갈 때도 현미밥 도시락을 사갖고 다녔는데 오늘 하루 깜빡 그 현미밥을 갖고 가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백미를 먹었는데 그것이 깨름직해서 그 위에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대요. 우픈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현미밥을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러면 백미 한 끼 먹었다고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율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노예가 되면 그것이 주는 혜택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때나 자유함을 잃지 않는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암 걸리고 나서도 밖에서 가끔 식사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암 환자인데 어떻게 음식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식사 관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관리하죠. 그럼 어떻게 드세요? 저는 맛없는 거 안 먹어요.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헐레가 꽂어요. 제가 왜냐하면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암 환자라고 꼭 뭐냐면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부분 없잖아요. 그죠? 자유함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규범적인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꼭 잘 지켜 먹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럴 환경이 안 되면 어떡하냐? 감사함으로 그 중에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즐겁게 기쁘게 맛있게 먹는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하지만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암을 극복하는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된 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암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